뉴스A 조수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을 설득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동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일단 통합이 중요하다며 계속 설득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여권 내 비판이 커지자 설득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이 대표가 먼저 언급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뒤 이 대표가 사면을 거론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당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사면에 대해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는 시점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사면 제안은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는 오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그런 일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반성부터 하라는 얘기가 나오자 친이, 친박계 모두 발끈했습니다. 왜 조건을 거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면이 진행된다면 당사자가 어떤 입장이든 표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김지학 기자입니다. 친이, 친박계 인사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란 사면 조건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사면을 하겠다면 두말 없이 사면하는 거고 사면하기 싫으면 많은 거지.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간 사람이 뭘 반성하라는 겁니까? 또 다른 의원은 사면의 조건을 내건 것은 결국 사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면 건의를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친박계 한 의원은 사면을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스스로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사면을 받으려면 항복선언을 하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친이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면에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입장 표명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표현을 넣을지, 발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두고 조만간 내부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판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서 사면을 두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때까지 사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면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면 이슈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송 기자,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대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사면을 계속 추진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면 논의는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오랜 충정을 얘기한 것이다. 소신이라는 의미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설득 첫날부터 최고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의 상황은 제동이 걸렸다기보다는 진통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게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여권이 사면 이슈를 들고 나와서 정략적인 차원에서 꺼낸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여권에게 비판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이고 대신 야권에게 민감한 이슈, 사면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전환시키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면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걸 두 전직 대통령이 측근은 반발을 합니다만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아직 반성이란 조건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알 수는 없는데요. 조만간 접견하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만약에 아까 민주당 요구대로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사면을 과연 할까요? 신년 기자회견 때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오는 14일 전후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네, 물론 1년 6개월 전 얘기지만 사면 가능성을 들었다시피 완전히 닫아놓진 않은 겁니다. 게다가 14일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기도 하는데 다만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면에서 변수는 또 여권 지지층의 반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면은 늦어지거나 아예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릴 거지만은 이낙연 대표랑 이제 여권에서 대권 경쟁을 하는 인물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사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건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이 지사 측에게 물었습니다. 네.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반성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